안녕하세요, 제이엘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제게 쪽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글로 써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찍겠다고 했어요. 저한테 문의를 해주신 게 있는데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중소기업의 회계총괄로 입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 회사에서 하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 업무들을 처음 접하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맞닥뜨려서 이분이 지금 조금 헤맨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버겁지만 그래도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의사항이 뭐였냐면, 회사가 성장하고 직원이 성장하려면 자체기장하고 자체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총 질문은 3가지로 왔습니다. 1번, 자체기장 및 자체 세무신고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번째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반 기업으로의 이직의 경우 몇 달간은 힘든 것이 당연한가요? 3번째는 사람들은 중소기업 회계팀은 경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질문을 주신 분은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어떻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 자체기장 및 자체 신고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자체기장은 무지 중요합니다. 저는 일반 기업이 자체기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재무제표의 본질을 생각해 보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제표라는 거는 원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리 회사가 이러한 회사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제 세무사 사무실의 직원의 경우에는 이거를 그러한 서류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법인세 신고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 기업에서는 어떤 의사 판단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재무제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 신고 위주의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재무제표 수업을 할 때, 결산 수업을 할 때 재무제표가 필요한 이유는 의사결정을 위한 적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나와야 되는 거다라고 수업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떤 회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회사에 대한 재무 건전성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세무대리인을 이용한 재무제표를 만나보기까지는 최소한 잘하면 분기별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무제표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재무제표의 본질이 많이 떨어지죠.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자체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결산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그 회사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한다, 우리 회사에 투자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1차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 재무제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세무대리인들은 제 3자예요. 3자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세무대리인들이 만드는 재무제표의 대부분이 세무용 재무제표가 많이 있어요. 물론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인 경우에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세무적인 재무제표라고 많이 보여요. 이유는 세무조정이 되지 않게끔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얘기하고요. 어쨌든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기장이 중요한 이유는 회사가 어떠한 투자 결정이나 어떠한 의사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 필요한 지표로서 우리 회사의 현재 상태를 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반 기업으로 이직을 하고 난 후 몇 달간 힘든 것은 당연한가요? 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반 기업으로 가서 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 기업에서 있다가 일반 기업으로 가셔도 몇 달간 힘든 거는 맞아요. 근데 직종이 완전히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기를 잘 이겨낸다라고 하면 이 길이 내 길이 맞네 라는 거를 본인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2년 근무를 했고 내가 이 일반 기업에 가서 한 달 정도 업무를 했는데 한 달 정도 업무를 해도 잘 모르겠다. 세무사 사무실 업무가 더 나은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2년 정도의 경력이라고 하면 세무사 사무실이 어쩌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10년이 넘어서 일반 기업으로 간 케이스라서 10년 동안 세무대리인의 업무를 거의 대부분 숙지를 했고 그런 다음에 이직을 한 경우라 저는 적응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긴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다르다는 얘기를 또 많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거를 또 제가 알고 있기도 하고 근데 막상 가가지고 제가 그 업무를 하니까 세무사 사무실에서 업무하는 것과 다르긴 하지만 일반 기업에서 하는 업무는 그 회사에 대한 깊이 있게 그 회사에 대한 업무를 하고 세무대리인들은 그 회사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신고서를 작성하는 위주로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많이 틀릴 수 있죠. 그래서 일반 기업은 처음 어떤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세금계산서 발급까지가 주요 업무라고 한다라고 하면 세무대리인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이후부터 부가세 신고, 그다음에 이걸 기초로 해서 결산이 이루어지고 법인세 신고까지 하는 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세무대리인을 할까요? 일반 기업에 다닐까요? 하는 그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길게 좀 얘기를 했는데 주요 결론은 둘 다 해봐라 였습니다. 둘 다 해봐야 그 업무를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세무사 사무실에 다니다가 일반 기업으로 가게 되면 힘든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세무사 사무실은 어떻게 보면 신고서를 빨리 뽑아내는 게 그게 주요 업무라고 하면 일반 기업에서는 매일매일 해줘야 되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일매일 해야 되는 업무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세무사 사무실이라는 곳은 약간 그 신고 기한에 맞춰서 모든 업무가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일반 기업은 당연히 자체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신고도 당연히 있지만 보통 하나 아니면 두 개 뭐 이런 식으로만 신고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세무신고 업무는 그 업무의 주요한 업무가 안 돼요. 부수적인 업무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이외의 일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되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업무가 어느 정도 되기 전까지는 힘듭니다. 세무사 사무실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입사를 했는데 내가 뭔가를 아는 것 같지만 실은 잘 모르는 경우들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도 몇 달이 뭐야. 세무사 사무실은 계속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세 번째, 사람들은 중소기업 회계팀은 경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문의를 해주시는 분은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늘상 하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직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직업은 달라집니다. 내가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세무사 사무실에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이러한 영상들이 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내 직업을 내가 먼저 애정을 갖고 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직업에 애정을 갖지 않고 일을 하면 누가 내 직업에 애정을 주겠냐라고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주신 분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면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약간 세무사 사무실과 일반 기업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내가 고작 이거 하려고 여기 온 건가?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떠한 일이든지 보잘것없거나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대신 저는 평생 직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예전에 내가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게 내가 현재 해야 될 업무에 꼭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정말 하찮은 일은 없다. 그리고 제가 일반 기업에 갔던 회사도 처음에는 이제 중소기업이었어요. 근데 중소기업이었다가 이렇게 매출이 점점 올라가서 중기업으로 이제 바뀐 케이스였는데, 그렇게 회사가 성장하는 것도 본인한테, 그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한테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또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내가 들어간 회사는 다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에피소드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들어간 회사는 거의 모든 회사가 이사를 해요. 네, 이사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 확장이 된다라는 거여서 저는 그게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간 회사는 다 잘 된다. 그게 제 나름대로의 그 어필하는 포인트입니다. 면접 볼 때 그 부분을 조금 얘기할 때도 있어요. 제가 들어간 회사는 잘 돼요. 내 일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요, 관심을 주시고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사람이 내 일을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내 일은 본인이 쳐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직접 해보지도 않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네가 안 해봤는데 뭘 알겠니? 라고 하면 욕먹겠죠?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그렇게 그 경력을 채워나가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일도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 유튜브 많이 보시고 제 블로그에 많은 글들을 올리니까 그 글들을 보시고 이제 동기부여 하셔가지고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간혹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떤 문의가 들어오면은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해요. 제 유튜브에 요새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곧 1000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이 시작됐는데 2020년 1월은 모두에게 바쁜 시즌입니다. 저한테도 바쁜 시즌이고 세무사 사무실 무조건 바쁠 거고요. 새해가 시작되면 일반 기업은 또 어떠한 새로운 신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 바쁨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잘 버텨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